네, 안녕하세요. 경자입니다. 이번 주는 청약하는 종목은 매우 많습니다. 하지만 시장 분위기가 최악의 상황으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공모주 청약도 최대한 보수적으로 판단을 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하는데요. 자, 그러면 이번 주 첫 번째로 청약하는 유라클은 어떻게 해야 될지 청약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라클은 8월 6일과 7일에 청약을 하고요. 환불금은 금요일에 돌려받거든요. 그래서 환불 기간은 이틀이지만 수요일부터 청약하는 넥스트바이오 메디컬 청약에는 환불금을 활용할 수는 없는 일정입니다. 그리고 상장일은 8월 16일 금요일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번 주에 청약하는 종목들 상장일이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지만 현재 16일은 유라클만 상장할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므로 아직까지 상장일 변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유라클 모바일 앱을 개발하는 회사입니다. 안드로이드와 애플에 같이 적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국내 고객사들의 모바일 앱을 개발해주는 서비스를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IR 자료를 보니까 국내 대기업 고객사를 다수 보유한 것으로 파악이 되던데요. 현대차 그룹이나 SK그룹, CJ 그리고 LG그룹의 계열사들의 앱을 만들어주면서 고객사로 확보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외에 금융기관이나 공공기관 등 다양한 회사의 앱을 개발을 했던 레퍼런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 구조를 보니까 모바일 비즈니스 플랫폼에서 매출의 55% 정도 나오는데요. 이게 앱을 개발하면서 받는 용역 비용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이렇게 개발한 앱을 운영을 해주거나 유지 보수해주는 매출은 약 40%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바일 앱을 고객사가 직접 관리하는 경우도 있지만 다수 고객사가 관리를 유라클에게 위탁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운영 매출액 비중을 보면 2019년에는 27.5%였지만 작년에는 42%로 점점 매출액에서도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개발해주면서 받게 되는 일회성 매출보다는 이렇게 운영 매출이 늘어나게 되면 실적이 크게 줄었다, 늘어났다 이렇게 하지 않고요. 안정적인 실적을 계속 보여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유라클의 경우에는 다른 소프트웨어 기업들보다 유지보수 매출 비중이 크다고 보이거든요. 그러므로 이런 부분은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근 실적을 체크를 해보았더니 실적이 양호한 기업입니다. 작년 매출액은 457억 원으로 22년보다는 약간 줄었는데요. 하지만 이익은 조금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작년은 영업이익은 31억 원, 당기순이익은 45억 원을 기록했는데 꾸준하게 흑자를 유지할 수 있는 회사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올해 상반기 실적도 전년보다 약간 더 개선이 되었더라고요. 매출액은 6억 원 더 늘어났고 영업이익은 2억 원을 더 개선을 했던데 그래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회사는 아니지만 안정적인 흑자를 보여주고 있는 회사이고요. 최근 코스닥 종목들이 대부분 적자 실적으로 기술 특례 조건으로 상장을 했지만 유라클은 그래도 오랜만에 흑자 실적을 기반으로 정상적인 밸류로 상장하는 회사이거든요. 그러므로 이런 부분은 충분히 장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여하튼 밸류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럼 이제부터는 수요 예측 결과부터 하나씩 체크를 해 나가겠습니다. 수요 예측에서 기관 경쟁률은 1066대 1이었고 2041개의 기관이 참여를 했거든요. 그러므로 수요 예측에 참여한 기관 수는 양호했지만 의무 합격을 신청한 비율이 0.6%입니다. 의무 합격을 거의 신청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수요 예측 결과는 요즘 분위기를 반영하는 수준으로 무난하게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의무 합격을 세부적으로 보면 수량과 건수, 신청 비율이 0.6%로 동일하게 나왔는데요. 그러므로 의무 합격을 신청한 기관 수도 적었고 수량도 적었기 때문에 최종 배정에서도 합격이 크게 늘어나는 것을 기대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모 가격은 21,000원으로 결정이 되었는데요. 상단 가격으로 확정된 것인데 공모가 신청 결과를 보니까 상단 가격을 신청한 비율이 48.9%이거든요. 그래서 상단 가격을 신청한 비율이 가장 높았고 공모 가격은 무난하게 결정이 되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유라클은 이번 IPO로 158억 원을 모집하고요. 공모가 기준으로 시가총액은 909억 원으로 상장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종목 오랜만에 흑자로 상장하는 종목이니까요. 유사기업과 밸류를 한번 비교를 해볼 텐데 유사기업이 화면 보시는 6곳이었거든요.
6곳 중에서 시가총액 규모가 비슷한 4종목과 순이익으로 밸류를 비교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유사 기업들의 PER 밸류를 계산을 해보니까 밸류 차이가 크게 나지 않더라고요. 4종목 중에 가장 높은 곳은 영림원 소프트랩으로 PER은 22배로 밸류가 형성되어 있었고, 가장 낮은 곳은 브리지텍이었는데요. PER 19.3배로 밸류가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유라클은 공모가 상단으로 확정이 되면서 PER은 20.3배로 상장하게 되었는데요. 오늘 시장이 급락을 했죠. 그렇다 보니까 유사 기업들과 밸류 차이가 거의 없는 상황으로 상장하게 되었습니다. 유라클이 상장할 때 증시 분위기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기준으로만 보면 공모 가격이 유사 기업들의 밸류 대비해서 거의 할인 없이 상장하게 되었는데요. 그러므로 공모 가격도 약간 애매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청약 정보를 체크를 해보면 이번 IPO로 75만 1000주를 모집하는데 우리 사주 조합의 3.1% 비중으로 2만 3000주를 배정을 해두었더라고요. 배정 수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직원들은 웬만하면 청약하면서 이 정도 물량은 소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반 투자자에게는 약 19만 주가 배정이 되었고요. 청약 주관사는 키움증권인데 일반 고객은 만주까지 청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주를 청약하려면 증거금은 1억 500만 원이 필요하고요. 최소 수량이 20주로 증거금은 21만 원이 필요하고 키움증권도 청약 수수료는 2,000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번 종목 구주 매출이 있지만 회사가 자사주로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구주 매출로 매각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자사주를 매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각 대금이 특정 주체가 아니라 회사에게 들어갑니다. 신주를 모집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가 나오고 또한 주식 수가 늘어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자사주를 구주 매출로 매각하는 방식은 신주 모집보다 더 유리하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저는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유통 물량이 이 종목의 치명적인 단점인데요. 상장일에 매도할 수 있는 기존 주주 물량이 173만 주로 전체 수량의 40%를 차지하고 있고 공모주주가 보유한 물량까지 합산하면 245만 주로 전체 주식의 56% 물량이 유통될 수가 있는 조건이거든요. 코넥스 시장에서 넘어오는 종목이 아닌데 상장일 유통 물량이 전체 주식의 절반을 넘어가는 상황입니다. 그나마 유통금액은 500억 원대로 유통금액이 큰 편은 아니라는 점이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존 주주의 구성을 보면 재무적 투자자 한 곳이 약 33만 주를 상장일에 매도할 수 있고요. 나머지 140만 주는 소액 주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종목은 기존 주주 물량이 아주 많고 또한 이 물량 대부분을 소액 주주가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 최대 리스크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사실 시장 분위기만 좋다면 유통 물량이 많더라도 상장일의 수급이 가볍게 소화를 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는 게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여하튼 시가총액은 900억 원 정도로 사이즈는 작지만 유통 물량이 많은 종목이니까요. 이런 부분은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되는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사를 조금 찾아보니까 마지막으로 투자를 했던 재무적 투자자는 22년에 주당 약 2만 원으로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물량은 보호예수로 상장일에 나오지는 않고 상장일에 매도를 할 수 있는 재무적 투자자는 공모가의 약 절반 수준이 평단가라고 하거든요. 그러므로 유라클도 다른 종목들과 마찬가지로 재무적 투자자는 공모가 근처에서 매도를 하더라도 2배 정도 수익이 나오기 때문에 장 초반부터 기존 주주의 물량이 나올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변수가 소액 주주 물량이라고 보이는데요. 일단 오늘 장의 가격을 보니까 공모가 이상인 28,000원 정도로 시세가 형성되어 있던데 제가 그동안에 공모주를 많이 봐왔지만 장의 시세와 상장의 시세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를 많이 보았거든요. 그러므로 상장하기 직전에 장의 가격 시세가 그다지 신뢰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여하튼 기존 소액주주들이 상장일에 가장 많은 물량을 보유한 집단이니까요. 이들의 스탠스가 상장일에 영향을 크게 줄 수가 있는 조건입니다. 그리고 상장일에 추가될 수 있는 스톡옵션이 있습니다. 1회차에 부여된 13,000주는 행사 기간이 시작이 되었는데요. 상장일에 추가될 수가 있고 행사 가격도 3,000원이라서 직원들은 대부분 행사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13,000주는 전체 주식의 0.3% 비중이라서 물량이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도 유통 물량이 많은 종목인데 더 늘어날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다는 게 조금은 부담스럽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오늘 주식시장 오랜만에 최악의 하루를 보냈는데요.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이 급락했고 장중에는 서킷 브레이크가 걸리면서 강제로 매매를 일시적으로 중단하기도 했습니다. 한국 대장주인 삼성전자가 10% 하락하는 정말 오랜만에 보는 상황이 나왔는데요. 여하튼 공모주가 시장 분위기와 관계없이 따로 움직이는 경우도 많았고 또한 유라클이 상장하려면 시간이 2주 정도 남았으니까요. 그 사이에 증시 분위기가 다시 좋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 분위기만 고려를 해보면 증시 흐름이 공모주에게도 충분히 영향을 줄 수가 있는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코스닥으로 상장하지만 오랜만에 좋은 실적을 기록하고 있는 종목이라는 게 저는 장점이라고 보였는데요. 다만 유통 물량이 너무 많은 상황이고 또한 현재 증시 분위기가 상당히 부담스럽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청약은 한 번 더 쉬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내일 상장하는 아이빔 테크놀로지 따로 영상으로 말씀드리지는 않을 생각이지만 내일 아침에 호가창 라이브는 진행할 예정이거든요. 그러므로 내일 아침에 시간 되시는 분들은 라이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오늘 멘탈 많이 흔들렸겠지만 지나고 보면 오늘 같은 상황도 하나의 에피소드가 되거든요. 멘탈 잘 챙기시고 파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